한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중년의 한 여성이 상대방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이 잡힌 상대 여성의 등에는 갓난아이까지 엎여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한 남성,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기만 하는데요. 과연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은 이 평범한 줄만 알았던 남자친구가 알고 봤더니 사장님네 막내 아들이었다는 사랑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오늘 제보자는 30대 여성이에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동료로 만난 그 남편,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했습니다. 1년 정도 이후에 이제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죠. 그 당시 남자친구가 그런데 내가 밝힐 게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뭐냐면 그 회사의 사장님이자 대표였던 분이 바로 우리 엄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별 후에 홀로 아이들을 키웠다는 그 사장님 좀 버겁고 힘들어서 이별도 생각을 했는데 또 시누이들이 중간에서 잘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결혼을 이제 허락도 받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제보자가 회사에서 조그만한 실수라도 하면 시어머니 그 대표님은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라고 얘기하거나 아휴 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했네라고 얘기하면서 농담인 척하지만 막말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이거 말 속에 뼈가 가득입니다, 아주. 네, 앞으로가 더 심각합니다. 일단 이 시어머니 내 회사에서 계속 일하려면 같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면서 합가를 강요했고요. 이후에 제보자가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됐대요. 그런데 임신한 몸으로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직원들 앞에서 제보자에게 야, 네 부모가 어떻고 네 남동생이 어떻고 이런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느리한테. 그렇죠. 이 부하 직원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또 임신으로 지쳐있는 제보자에게 왜 맨날 죽상을 하고 다니냐고 잔소리를 하기 급급했고 급기야는 너 이렇게 자꾸 겉돌 거면 친정집으로 가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야, 이건 거의 뭐 며느리를 부하 직원 취급. 요즘에 부하 직원한테도 이렇게 했다간 뭐 이제 안 되잖아요. 자, 결국 시어머니의 이 막말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너 먹는 거 보면 애 아토피로 태어날 거라고. 너 그냥 애 키울 자격도 없고 그냥 애 낳으면은 형광등한테 버리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저런 얘기 듣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원래 우리 엄마 화나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원래 우리 엄마 화나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그러게나, 아니, 뭐 이거 그 옆에서 구경하고 앉았어, 남편이?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했다는 게 이제 입덧이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데 고기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네가 골고루 안 먹으면 태어나는 애가 피부병에 걸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할머니 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막말을. 게다가 아이고 뭐 저기 살림이나 잘하라면서 해고를 했다. 이거 불법 해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고를 했으면 고용노동법도 위반하는 거고. 그런데도 그런 일을 보는데도 남편이 우리 엄마 화나면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분가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남편이 한단 말이 너 돈 많냐? 전세금 있냐? 우리 엄마보다 능력 돼? 이거 진짜 남편이 아니죠 이 정도면. 자, 손녀가 태어난 뒤에도 손녀가 태어났어요. 네. 아토피 아니었죠. 시어머니한테는 손녀 저리 가 내 아들. 너무 자기 아들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제보자는 전업주부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4시간 이 손녀를 돌보는 딸을 돌보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들러날락거리고 좀 있었는데 제보자가 예. 딸이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기저귀 좀 갈아줘라고 부탁을 했는데 난 지금 화장실 가야 되니까. 네, 배가 아파서 나 그딴 거 할 줄 몰라라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딴 거. 예, 그딴 거. 기저귀 가는 거. 그래서 결국 부부싸움이 시작이 됐고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제보자를 노려보더니 아니 집에서 노는 네가 애를 봐야지 왜 남을 부려먹으려고 하냐라고 화를 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보자는 남 이 부분이 좀 걸렸대요. 애 아빠랑 제가 왜 남이냐 그렇죠, 남. 이렇게 맞섰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니까짓 지금 누구 앞에서 대드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요. 너희 집으로 가라고 소리치면서 제보자를 집 밖으로 쫓겨 보냈다고 합니다. 쫓아냈습니다, 며느리를. 야, 자, 하지만 제보자는 시어머니,
남편 필요 없어. 내 딸을 찾으려고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습니다.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문이 열리더라고요, 현관문이. 그래서 남편이 나온 줄 알고 갔는데 걔네 엄마인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야, 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러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가 남편을 때려요. 그래서 제가 애를 왜 때리냐 하나씩 막았어요. 그랬더만 제 머리를 잡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렇게 욕하고 그 소리 지르고 저를 그렇게 하는데 애기 띠릉하고 안고 있었어요. 야, 세상에 진짜 이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어딨어. 말이 안 나오죠. 아니 오죽하면 제보자님도 시어머니 걔네 엄마. 걔네 어? 남편도 아니에요. 어. 이제 걔네 엄마인데. 그렇죠. 나래도 그래. 아니 애를 업고 있는데 어떻게 때릴 생각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자, 두고 온 딸이 걱정돼서 다시 시댁으로 간 이 제보자를 보고 시어머니가 화가 난 겁니다. 제가 왜 여기 있어? 라면서 사연자의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고 이내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있는 제보자의 머리채까지 붙잡아서 흔들었던 건데요. 아이가 엎여 있는데도 이 시어머니 뭐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결국 부부는 딸을 데리고 숙박업소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자기도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다 봤잖아요. 앞으로 엄마와 인연을 끊겠다.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제보자가 남편의 이 말을 믿고 월세집을 구해서 분가를 했는데 예. 한 달 뒤에 이 남편 나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면서 딸과 이 아내만 내버려 두고 시댁으로 피신을 갔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후에 이제 제보자는 시가로부터 종이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혹시 이 종이 반성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낸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내가 내준 산후조리비 대신 돌려줘라. 그리고 내 집에서 지내는 동안 월세, 밥값 다 내놔라라는 거였고요. 이 시어머니가 회사 직원들한테 우리 아들 돈 보고 들였던 여자가 있었는데 나한테 걸려서 도망갔다. 이런 지금 헛소문까지 퍼뜨리고 있다라고 제보자분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어떻게 참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 소송도 하고 시어머니에 대해서 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예. 여기 또 대고 그 비싼 변호사 쓰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식으로 좀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게? 비싼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바꿀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폭행 고소 부분은 뭐 증거들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혼 소송도 유책이 지금 시어머니한테 있어요. 남편도 좀 문제가 많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형 사상은 우리 지금 제보자 며느리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긴 한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진행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머리채 이게 머리끄댕이 잡는 게 요즘 세상에 가능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정말 아이랑 같이 있었다는 게 저는 훨씬 더 충격적인 거고 아동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거 하나만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내용 증명 받은 것도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며느리 쪽에서 며느리가 유리한 증거들이 훨씬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이 사례는 뭐 명백한 학대 사례라고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또 물리적으로도 학대가 일어났어요. 뭐 시어머니는 당연히 학대자고요. 이 남편도 회피자를 넘어서서 저는 학대에 공모했기 때문에 학대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접 때리진 않았지만 그 학대가 가능하도록 방치하거나 지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남편도 시어머니랑 같은 학대자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아이가 이 엄마가 맞는 거를 정확하게 어린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그 공포와 두려움을 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저는 아동 학대로도 보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결코 이 아빠나 이 할머니가 인성과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키우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